자, 문제 102번입니다. CV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와 이익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우리 CVP 분석할 때 복수의 제품이 있으면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기출하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3번.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 판매 계획을 단기간에 수립하는데 유용합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공훈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총 원가 중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고정원가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고정원가 비중이 높고 변동원가 비중이 낮으면 공훈이익률은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공훈이익은 매출액분의 공훈이익, 매출액분의 공훈이익이기 때문에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훈이익률은 낮게 계산이 됩니다. 103번입니다. 자, 현재 매출액이 500이고요. 판매 가격이 1,000원입니다. 현재 판매 수량 구할 수 있겠죠.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 총 고정원가 있고요. 자, 현재 수량은 5,000개입니다. 자, 제품 판매 가격을 20% 인하한다면 제품 판매 가격을 20% 인하 0.8이 되겠죠. 그럼 800이 될 겁니다. 판매량이 30% 증가한다. 판매량이 1.3이 됩니다. 자, 5,000개에서 1.3이니까 6,500개 됩니다. 자, 우리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고정비 100만 원이고요. 자, 제품 판매가액 800 곱하기 6,500. 자, 단위당 변동원가 600이고요. 자, 이때 이익을 계산해 볼게요. 변동원가 600이죠. 600.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800이고요. Q가 6,500개. 자, 단위당 변동원가 600. Q가 6,500. 자, 고정원가 100. 첫 번째 제가 적은 게 맞았는데 800 곱하기 6,500, 600 곱하기 6,500, 100만원, 30만원 됩니다. 3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0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당 변동원가 2만원, 총 고정원가 2,8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700단위입니다. 3일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자, 현재 단위당 변동원가 2만원,
총 고정원가 2,800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700개. 자, 현재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자, 해볼게요. 우리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고정비는 제로이다. 자, 현재 P 손익분기점 700. 단위당 변동원가 2만원 곱하기 700. 고정비가 2,800이고요. 자, 이 식이 제로가 나오죠. 자, 이때 P를 구하겠습니다. 자, P는 6만원 계산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5번. 예산 편성 대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우리 예산 편성 대상이면 종합예산이죠. 종합예산. 정답은 1번입니다. 106번.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기업 전체 목표의 극대화보다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아니죠. 기업의 목표는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성과평가 측정치의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3번. 적지성과 경제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되고요. 4번. 각 책임 중심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107번. 책임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책임회계는 분권화된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쉬운데 이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 대응, 부문 관리자 동기부여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분권화 책임회계 제도의 장점이고요. 2번. 책임회계는 각 개인 및 조직 단위별 경영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관리 통제 시스템의 최종 단계이다. 맞는 편입니다. 3번. 책임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과 재무 보고 목적을 위해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책임회계는 성과평가가 목적입니다. 관리회계의 마인드입니다.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 개념인 제품 원가 계산과 재무 보고 목적은 원가액의 파트가 목적입니다. 책임회계는 성과평가가 가장 우선입니다. 4번. 실제 성과와 예상과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맞는 편이죠. 우리 책임회계는 공익 접근법, 공익 손익계산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이런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부 보고 목적은 실제 원가, 전부 원가로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책임회계 제도의 추구하는 목적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108번.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우리 투자 수익률은 평균 영업자산 또는 최초 영업자산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투입하면 되고요. 영업평균은 40만원. 영업평균 영업자산분의 실제 이익입니다. 이익. 영업이익이 8만원입니다. 자, ROI 투자 수익률법. 투자 대비 이익률이 얼마냐? 자, 20%. 간단한 문제고요. 109번 잔여익법이고요. 휴대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로서 분권화된 세 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은 15%이다.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부의 잔여익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가장 큰 사업부부터 순서로 가장 옳은 것. 자, 여러분들 단순 산수니까 제일 큰 A 사업부만 해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영업이익 10만원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평균 영업자산 자료가 나와 있고요. 50만원 곱하기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 자본비용 15%입니다. 잔이익법이죠. 25,000원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B하고 C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게요. 110번 직접 재료원가 배합 차이는 2만원 불리한 차이고 수율 차이는 10만원 유리한 차이일 경우 제품 생산량은 몇 단인가? 자, 110번도 우리 숫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AQAP AQSP 여기는 실제 배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산 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 다음 BQ SQ 자, 요거 두 개 차이가 이제 배합 차이, 수율 차이죠. 자, 2만원 배합 차이,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자, 수율 차이 10만원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자,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자, 제품 생산량은 X개로 할게요. 자, 실제 표준원가 A 30개. 자, B 10개. 단위당 10원. 단위당 20원. 자, 실제 투입량 88,000개. SP는 10. 실제 투입량 B는 32,000개. 20. 총 12만 개 투입했죠. 12만 개를 3대 1에 비율하면 어떻게 될까? (9만원이고요) 자, 9만 개 SP 10, 3만 개 SP 20. 자, 값을 구해 볼게요. (150만원이고요) 자, 요거 두 개 차이가 10만원 유리한 차이니까 자, 150만원 빼기 40x 30x입니다. 70x고요. 숫자가 마이너스 10만원. 우리 x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숫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하면 30 곱하기 10이니까 300x고요. 여기는 10 곱하기 20이니까 200x. 두 개 다 하면 500x죠. x는 3200개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00x, 200x, 30 곱하기 10, 300x, 20 곱하기 10 곱하기 20, 200x. 1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1번. 경제적 부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EVA. 세후 영업이익이 150억입니다. 빼기 투하자본 400억이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타인 자본비용 세후 9%, 법인세 효과 감안했습니다. 자, 부채 더하기 자본 분의 부채. 자기 자본비용 15%.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비용. 자, 자본분의 부채가 200%입니다. 자본분의 부채가 200%. 즉, 부채가 2배 더 많다는 거죠.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200이라는 겁니다. 200, 100. 임의의 숫자를 제가 넣었습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었고요. 자본분의 부채가 200%라는 것은 자본보다 부채가 2배 더 많다는 겁니다. 100이면 200, 100이면 200, 10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분의 2, 3분의 1이죠. 3분의 2, 3분의 1입니다. (11% 나오고요. 자, 우리 경제적 부가가치 400억 곱하기 11% 빼기 150억 106억이 됩니다. 106억. 자, 경제적 부가가치 106억. 정답 3번입니다. 112번. ABC 3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현재 50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A사업부의 폐지를 고려 중이다. A사업부의 공헌이익은 6만 원이고요. A사업부의 공통원가 배분은 7만 원입니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3만 원은 A사업부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합니다. A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당기 순이익은 전체 얼마인가?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분 이익이 나오죠. 자, 회사 정분 수익인데 매출액 변동비 잘 없으니까 공헌이익을 전부 다 수익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A사업 폐지하면 공헌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만 원. A사업 폐지하면 공헌이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원가 배분액 중 3만 원은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반대로 나머지 4만 원은 폐지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6만 원 빼기 마이너스 4만 원. 자, 부가 바뀌고요. 마이너스 2만 원 됩니다. 사업부를 폐지하면 현재 당기 순이익보다 2만 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당기 순이익 50만 원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2만 원. 그럼 당기 순이익이 48만 원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결정은 폐지하면 안 되는 의사결정입니다. 113번. 자, 제품 A를 생산하여 부품 X를 직접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 3일의 부품 X 제조에 대한 원가제는 다음과 같다. 3일은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 X의 외부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고정 제조 원자 원가의 80%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3일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자, 부품 현재 5,000단이 필요하고요. 곱하기 구입가격 X를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구입하면 일단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재료원가 500, 노무원가 300, 변동 재료 원자원가 200. 자, 그 다음 고정 재료 원자원가가 50만 원인데 여기 80%가 절감이 20%가 절감이 가능하죠. 80%가 발생하는 거니까 20%는 절감 가능합니다. 이 식을 풀면 X 최대 구입 가격 계산이 됩니다. X는 1,020원이 나옵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114번. 진보화된 의료 300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제조원가는 2,100만 원이었으나 현재로 의료 한 벌당 3만 원에 처분하거나 3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조한 후 의료 한 벌당 5만 원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전체 우리 의사결정을 해볼게요.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현재 자, 우리가 개조한 후 판매하면 자, 300만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300만 원. 근데 의류 한 벌당 자, 300벌인데 300개 곱하기 3만 원 처분할 기회를 포기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5만 원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00개 곱하기 5만 원. 자, 수익 늘어나는 거. 개조해 판매하면 수익 늘어나는 거, 개조해서 판매하면 현재 기회를 포기하는 거. 더하기 계산해 볼게요. 자, 600만 원만큼 수익이 증가되죠. 근데 비용이 300 증가니까 플러스 300입니다. 그래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300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5번.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부품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경우 품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 유지가 좀 더 우리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 제조하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요구될 때 자가 제조할 때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구입하면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외부 구입자에게 의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좀 더 간편해지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 향후 급격한 주문 증가로 회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때 외부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 자가 제조할 경우에는 품질 관리는 우리 회사가 직접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는 직접 자가 제조하기 때문에 좋은 원재료 좀 더 제품 제조할 때 신경을 쓰면 이런 품질 관리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요구될 때는 회사에서 장기간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반영하기 힘들죠. 정답 2번입니다. 116번이고요. 자, 취득가액 900, 잔존가액 제로 정액법이고요. 내역연수 3년.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900 나누기 3이니까 300이 될 겁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향후 3년 동안 600만 원의 현금 지출 영업비용을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S 빼기 5가 600이라는 겁니다. 매년 600만 원의 현금 지출 영업비용,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실질 회사의 현금 흐름을 600만 원만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을 적어 볼게요. 자, 600만 원 곱하기 법인세가 30%, 감가비 300, 30%. 자, 영업 현금 흐름, 세후 영업 현금 흐름. $510만 원 되고요. 자, 그럼 우리 510만 원 곱하기 3년 연금 현가계수 2.40이고요. 자, 현재 투자 금액은 900.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324만 원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7번. 신규 투자 담당 팀장과 인터뷰 내용이다. 갈론에게 들어갈 말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기자, 신규 투자 기획팀에서 15년 동안 팀장을 맡고 계신데 신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는 어떠한 모형들이 사용됩니까? 회수기간법, 수년제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을 이용하여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모형은 뭡니까? 물론입니다. 투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우리 회사는 회수기간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자, 회수기간법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의 현금흐름 할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안전한 투자안이라는 위험지표 성격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수기간 단점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표라기보다는 안정성 지표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8번. 3일의 제품별 예산 자료이다. 사용 가능한 총 기계 시간은 연간 3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회사에 제한된 자원이 뭐죠? 기계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이 가장 큰 제품부터 생산해야 됩니다. 제한된 자원당 이익이 가장 큰 것부터 생산해야 되는데 제품 A, 제품 B, 제품 C. 자, A는 단위당 기계 시간이 4시간, 단위당 공헌이익이 200원이니까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은 4시간 분의 200이 되겠죠. $5가 되고요. 50이 되고요. 자, B는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 150이고요. 75가 됩니다. C는 자, 단위당 300. 근데 기계 시간이 5시간 투입되다 보니까 60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50, 75, 60. 자, 그러면 현재 제품 B가 100개 필요한데 자, 100개 전부 다 생산하면 일단 여기에 200시간이 사용될 겁니다. 100개 생산하면 제품 한 개, 단위당 제품 한 개당 2시간이 필요하니까 100개 생산하면 200시간 사용하고요. 그래서 A를 100개 생산하고요. 자, B는 50개인데
50개인데 지금 제품 C는 한 개 생산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남는 게 좀 총 300시간이니까 200시간 까면 100시간 남죠. 그럼 5시간 필요하니까 20개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가 100개, C가 20개. A는 생산할 여력이 없죠. 300시간 전부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19번. 자, 우리 공급사업부, 수요사업부. A 회사는 LED 생산,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 단위. A 사업부 원가자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생산한 B 사업부도 있고요. 수요사업부. B 사업부는 연간 10,000 단위의 LED를 단위당 38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A 사업부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3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자, 최소 대체 가격. 자, 일단은 외부에서 380 구입하고 있으니까 380 최대체 가격이고요. 정분 지출원가 자료, 지출 가능한 원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외부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최소 대체 가격. 자, 우선 기회원가가 있는 거죠. 기회원가가 있습니다. 전량 외부 시장 판매할 수 있으니까 A 사업부가 내부 대체하면 외부에 파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최소 대체 가격, 정분 지출원가. 일단 변동원가 230이 발생하는데 사내 대체하면 30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분 지출원가는 2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외부 시장에 판매하는 때 포기하는 거. 판매가액 400. 외부 시장 판매할 때는 변동원가 230 발생할 겁니다. 170. 자, 그러면 최소 대체가액 370입니다. 370. 자, 따라서 우리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대체하는 게 유리하고 공급사업부 A 사업부 입장에서 최소 대체 가격은 370이 되죠. 정답 3번입니다. 120번. 품질 원가는 무엇인가? 자, 불량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후 발생하면 외부 실패 원가.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회사 내부에서 발견함으로써 추가 지출되는 원가는 내부 실패 원가. 공성품, 작업 폐물, 재작업, 내부 실패 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12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